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쭉 이제 영국 얘기를 좀 했죠. 그래서 뭐 영국의 청교도혁명, 올리버 크롬웰, 그다음에 명예혁명, 권리장전이 승인되는 모습들, 그다음에 산업혁명, 공장 떠올려달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왜 하필 산업혁명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의 변화들 얘기하면서 사회주의의 등장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칼 마르크스가 기존 자본주의의 문제점, 왜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빈부격차가 발생을 하는가. 그리고 이제 칼 마르크스와 그 친구였었던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함께 썼던 책, 공산당 선언. 이 책을 통해서 또 사회주의가 무엇을 말하고 있고 자본주의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또 어떤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지도 잠깐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제 영국의 두 번의 혁명, 청교도혁명, 명예혁명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나라죠. 혁명을 치르는 두 번째 나라를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혁명. 제가 R자를 쓰면요, 레볼루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혁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제가 혁명이라는 두 글자를 다 쓰기 너무 길어요. R이라고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이해되시겠죠? 아마 교실 수업 때도 아마 이렇게 저는 판서를 잘 하는 편은 아니지만 하면 대충 하는 편이지만 어쨌든 R이라고 쓰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미국 혁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미국의 독립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지 싶을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혁명은 미국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은 어디의 식민지 혹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1학기 때 끝자락에 배웠었어요. 영국의 절대왕정을 얘기하면서 절대왕정의 엘리자베스 1세가 프랑스와의 경쟁에서 이기면서 북아메리카를 식민지화한다. 그 북아메리카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크게 두 개 있죠. 미국과 캐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은 엘리자베스 1세 이후로 영국의 식민지 상태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영국에서 이제 청교도혁명이 벌어지기 직전에 이제 영국의 제임스 1세, 찰스 1세가 막 청교도를 탄압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청교도를 탄압하고 무시했던 거. 그리고 영국의 제임스 1세, 찰스 1세는 왕이니까 어떤 종파를 키웠던 거예요? 영국의 국교회를 키웠던 거죠. 영국의 국교회를 키우면서 청교도를 탄압했던 건데 청교도가 어떤 사람들인지는 기억나시죠? 그 스위스 칼뱅파들이 넘어와서 영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청교도들이고요. 또 혹은 그 칼뱅파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또 칼뱅파를 믿게 된 사람들이 청교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물론 이제 올리버 크롬웰처럼 영국의 청교도를 탄압하고 있는 왕에게 저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걸 피해서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거 믿겠다. 근데 지금 이 탄압에 저항하는 건 내가 너무 무섭고 딴 데 가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데 가서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왔던 데가 바로 미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가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왔다고 해요. 요게 이제 메이플라워호예요. 요 배가 뭐 배 이름까지 알아달라 이런 건 아닌데 뭐 어쨌든 그렇다는 거지 뭐. 하여튼 1620년경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넘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언제니? 1620년이면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뭐 광해군 뭐 요 시점인 것 같네요. 어쨌든 청교도혁명 직전 영국 왕정이 청교도를 탄압하고 이 청교도 탄압을 피해서 청교도를 믿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넘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 얘기를 들으셨으면 이 느낌을 보셔야 돼요. 영국에 있는 영국 사람들 중에서 청교도를 믿는 사람들이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영국인들이 넘어온 거니까 넘어온 영국인들은 물론 이제 사는 지역은 미국에서 살게 됐지만 청교도를 믿기 위해서 건너왔으니까 미국에서 살게 됐지만 라이프 스타일 자체는 살아가는 방식이나 사고방식 자체는 자기가 예전에 살던 영국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오겠죠. 이해되시겠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영국의 정치적인 전통을 보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뭘 존중한다 그랬어? 심지어 절대왕정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자랑하던 엘리자베스 1세조차 의회를 존중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기본적으로 의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느 나라나 정치를 똑바로 하려면 의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살던 애들이 종교를 위해서 미국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에서도 뭘 만들겠어요? 미국에서도 의회를 만든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이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18세기 초에, 그러니까 1700년대 초에
북아메리카 동부연안, 미국 동부연안에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 식민지라고 하는 말뜻을 조금 봐두셔야 돼요. 이 식민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쉬긴 쉬었었는데 지금은 안 쉬죠. 식목일 뭔지 알아요? 식목일? 아이고 이렇게 쓰지. 식목일. 이게 이제 식목일인데 식목일이 나무를 심을 식자예요. 심는 날이잖아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 요 식자가 같은 식자예요. 그래서 식민 이렇게 가거든요. 뭐 한자를 알아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백성을 심은 땅이라는 거예요. 즉 영국인들이 가줘야 비로소 진짜 식민지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당시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우리나라로 일본인들이 많이 와서 살았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지역에서 살아줘야 진짜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영국인들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살만한 땅을 만들어 갔을 때 그때가 식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지역 지금 이제 요게 전체 미국의 동부의 요 빨간색 13개 지역 뉴햄프셔, 뉴욕, 뭐 펜실베니아,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뉴저지, 델러웨어, 메릴랜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이렇게 13개죠. 물론 이 지역 이름들을 외워달라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동부의 이 지역이 이제 처음에 영국인들이 식민지로 만들었던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요게 미국의 첫 국기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요 별이 이 별 하나마다 하나의 주를 상징하죠. 그래서 최초의 미국 국기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13개 주를 상징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지저분하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들은 뭐라 그랬어요? 영국에서 살던 애들이니까 영국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은 원래도 의회를 중시하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와서도 뭘 만드는 거예요? 의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본국에서도 영국인들이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인들이 넘어와서 자기들 의회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자치를 거의는 인정해줘요. 그리고 영국은요. 원래 식민지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해요. 영국은 원래도 이제 식민지에서 자기들 필요한 원료, 노동력만 가져가고 물건만 팔고 나머지 기본적인 정치 사항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게끔 대부분 운영을 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식민지로 넘어온 영국인들이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의회를 구성해서 이 의회를 가지고 자치를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느끼셔야 되냐면 자기네들이 넘어와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의회를 만들고 자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정치는 누가 하는 거야? 자기들이 하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누가 간섭해 온다 이러면 네가 뭔데 간섭이야? 이렇게 나올 만한 분위기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걸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미국으로 넘어왔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인이 된 거라고. 미국인들은 자기들만의 의회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자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영국의 식민지라고는 하지만 주변에 그게 심지어 영국이라도 누가 간섭해 오면 아니 우리가 우리 의회 만들어서 우리 자치하고 있는데 네가 뭔데 간섭이야 싸가지 없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얘들은 나름대로 또 미국이 지하 자원도 많고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영국 애들은 산업혁명이나 이런 발전상을 나름대로 겪었던 친구들이잖아요. 이해되시겠죠? 물론 이제 이때 미국으로 넘어온 친구들은 산업혁명 이전에 최초로 넘어오긴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에도 꾸준히 미국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미국의 지하 자원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무역으로도 굉장히 번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점점점 식민지 미국과 본국 영국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 왜냐하면 이제 18세기 후반이 되면 영국이 북아메리카의 주도권을 놓고 특히나 뭐 북아메리카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프랑스랑 식민지 경쟁을 많이 하게 돼요. 특히나 북아메리카를 놓고 경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 지역 아직은 이제 영국이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요 지역을 놓고 프랑스랑 경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는 사실은 엘리자베스 1세 때 식민지화했다고 하는 북아메리카 지역도 그 동부 일부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 북아메리카 전역을 다 차지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아직 차지하지 못한 지역을 놓고 요 지역을 요 지역을 놓고 프랑스와 경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여기에 프랑스랑 경쟁을 많이 하느라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돈이 부족해지니까 돈이 부족해지면 정부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건 뭐겠어요? 세금을 걷는 거죠. 세금을 걷는 건데 이게 본국에서 세금을 걷으면 본국 백성들의 반발이 심하겠죠. 그리고 또
지금 영국은 의회 정치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본국인들한테, 본국 백성들한테,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결정을 해봐요. 그러면 걔네들 지금 의회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한계가 있다고. 그럼 다음 선거를 치르겠죠. 근데 그 전에 의회에 있을 때 세금을 더 걷자고 결정을 내렸던 의원들을 본국 백성들이 새로 또 뽑아주겠어요? 안 뽑아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그걸 아니까 본국에서 세금을 더 걷자는 결정은 쉽게 못하죠. 재정이 부족해도. 그러니까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뭐예요? 식민지에서 새로운 세금을 더 걷겠다. 이런 결정을 하는 거죠. 만만한 게 식민지인 거지. 그래서 식민지에서 새로운 세금을 더 걷겠다. 이런 얘기를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차나 설탕 이런 데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차도 뭐 사실 여기서 말하는 차가 이제 홍차도 있지만 커피도 있고 뭐 그래요. 여러분들 커피 얼마나 많이 마셔요. 그죠? 커피에 세금을 더 건다는 것도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설탕도 마찬가지죠. 설탕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나? 설탕요 엄청 먹어요, 사람들. 우리가 대놓고 설탕을 퍼먹는 게 아니니까 설탕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우리가 맵다고 느끼는 음식들에도 설탕이 들어간다고. 그리고 그 예전에 아마 수업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쿠키나 빵 이런데 제과제 빵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제과제 빵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과자나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왜냐면 설탕을 얼마나 많이 넣는지 알거든. 페스츄리 이런 거 만들 때 반이 설탕이고 반이 뻐더예요. 반이 버터라고. 그러니까 설탕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데 쓰기 때문에 설탕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 엄청난 양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이걸 식민지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미국인들은 영국의 식민지인 상태지만 자체적으로 의회를 만들어서 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간섭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심하다고. 근데 영국이 안 그러다가 갑자기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미국에게 식민지인 미국에게 새로운 세금을 걷겠다. 뭐 차나 설탕 이런 데다가 새로운 세금을 걷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죠. 더구나 결정타는 이거였어요. 인지세. 인지세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는 세금이에요. 인지세라는 건 뭐냐면 모든 여러 가지 공문, 인쇄물에 인지를 붙여서 세금을 걷는 게 바로 인지세입니다. 지금 뭐 이건 지금 보시는 요거 있죠.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 법률이에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 법에 따라서 이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즉 특정 공문에다가 붙이는 세금이 인지세예요. 근데 이 공문이 이제 공문에 뭐 세금 붙여가요. 공문 뭐 얼마나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이게 아직 여러분들이 성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경제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만나본 공문서가 몇 개 없는 거지. 지금 요게 이제 건물을 한 채 사기 위해서 필요한 공문들이에요.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증여세 혹은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 신청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등등. 이것도 지금 다 등이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벌써 몇 가지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문서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개인이 살면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공무원이면 더 그렇고요. 공문서를 굉장히 많이 마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많은 공문서들에 다 세금을 붙이는 거지. 그래서 이 세금 부담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 미국에다 대고 뭐 차세도 그렇고요. 설탕세도 그렇고 인지세도 그렇고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지. 그럼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고 싶겠어? 절대 내기 싫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무슨 주장을 하는 거냐면 식민지로 넘어온 영국인들 이제는 미국인들이죠. 이 미국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 없는 곳에 세금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이런 얘기예요. 영국의 의회에서 결정을 했겠죠. 앞으로 우리는 식민지인 미국에다가 세금을 걷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식민지인 미국에도 세금을 걷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건 거예요. 대표 없는 곳에 세금 없다. 이게 무슨 말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 세금을 매기겠다. 세금을 걷겠다라고 결정한 그 회의가 영국 의회 아니냐. 거기에 우리나라 대표 가 있냐. 우리 지금 미국의 대표가 거기 가 있냐. 우리가 대표를 보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도 않은 결정인데 우리가 왜 따라야 되느냐.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대표 없는 곳에 세금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 우리 학교 전체에 반별로 청소구역을 결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3학년 반장들끼리만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1, 2학년에서 말이 안 나오겠어요? 아니 우리 반 반장을 보낸 적도 없고 그럼 우리 반 반장들은 우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얘기한 적도 없는데 3학년들끼리 결정해서 이렇게 우리도 따르라고 한다고? 우리가 그걸 왜 따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세금은 미국에다가 거둘 거면서 그 결정은 미국인들이 참여하지도 않은 영국 의회에서 결정을 한다? 꺼져.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반발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여기에 반발하는 액션으로 취한 게 바로 보스턴 차 사건이에요. 보스턴 차 사건은 뭐냐면 보스턴이라는 데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항구 도시인데 영국이 미국에 이제 차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차 상인들은 얘네들은 돈을 벌려고 차를 파는 거니까 차에 세금이 붙은 만큼 그대로 가격을 올리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미국의 차 상인들은 돈을 벌려고 차를 파는 거다 보니까 차세가 붙은 만큼 예를 들어서 내가 그동안 차를 뭐 100g에 1,000원에 팔았단 말이야. 근데 차세가 붙어서 100g에 200원의 차세가 붙었어요. 그럼 나는 고스란히 1,200원에 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차 가격이 엄청나게 올리겠죠.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영국 차 상인들도 장사가 잘 안 됐겠죠. 근데 이제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만들고 나서 이제 차 상인들한테 영국의 차 상인들한테 독점권을 주고 나서 얘들한테는 세금을 면제해 줘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차 상인들은 세금이 붙은 차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차를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 근데 영국 차 상인들은 차의 세금을 면제받으니까 싸게 팔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차라도 미국인들이 파는 차는 1,200원, 1,300원 나가는 거야. 세금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영국인들이 파는 차는 내가 발음을 똑바로 한 거죠. 영국인들이 팔고 있는 차는 세금이 안 붙었으니까 1,000원, 900원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미국인들이 당연히 미국인들의 차 상인들이 차를 비싸게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겠어요? 안 사겠죠. 그러니까 미국 차 상인들이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스턴 항구에서 미국 차 상인들이 영국의 차를 싣고 있는 배를 싹 다 불태워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배잖아요, 배. 요게 차박스예요. 티박스. 요 영국 차 상인들이 싣고 온 배에서 요 영국인들이 싣고 온 차를 다 갖다 버리고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바다에다 버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보스턴 차 사건이에요. 보스턴 차 사건 일단 승질은 부려놓은 거지. 그러면 영국 애들한테 승질을 부려놨단 말이야. 그럼 이제 결정을 해야죠. 맞짱을 뜰 건지 말 건지. 그게 대륙회의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지. 일단 보스턴 차 사건 이렇게 막 승질은 부려놨는데 요걸 그대로 밀어붙여서 아예 영국이랑 맞짱을 한번 떠볼 건지 아니면 이제라도 아예 미안합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 세금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는데 우리가 너무 화를 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지. 그걸 결정하는 회의가 바로 대륙회의였어요. 이건 미국인들끼리 한 회의겠죠. 그래서 영국이랑 맞짱을 뜰 건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죄송하다고 할 건지 그리고 만약에 영국이랑 싸울 거라면 이대로 독립까지 쭉 갈 건지 요거까지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 이제 영국이랑 싸울 건지 말 건지가 1차 대륙회의였고요. 독립을 할 건지 말 건지가 2차 대륙회의였는지 뭐 거기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대륙회의를 열어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때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 게 자유라는 게요. 마약 같아요. 굉장히 끊을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원래 기숙사에 살았어요. 기숙사에 살았는데 기숙사는 시설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돈도 되게 싸. 그리고 기숙사는 기숙사비만 내면은 식당에서 밥도 나오고 뭐 시설도 뭐 수도 화장실 방마다 화장실도 다 있고 방도 친구랑 둘이 쓰면 돼요. 침대도 되게 좋고 하여튼 방도 넓고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밤 11시에 점호를 해. 그래서 그 뒤로는 밖에 못 나가. 근데 대학생인데 얼마나 술도 먹고 싶고 나가서 놀고 싶고 막 그러겠어요. 시설은 좋은데 자유가 없는 거지. 근데 제가 방학 때는 이제 기숙사를 운영을 안 하니까 방학 때 처음 고시원에서 살아봤어요. 고시원은 시설이 똥이거든요. 화장실도 공용으로 써야 되고 목욕탕도 공용으로 써야 되고 막 너무 덥고 막 에어컨도 없고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고시원이 나아요. 왜? 점호가 없거든. 그러니까 자유가 있잖아. 내가 새벽 1시에 나가든 2시에 나가든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쓰레기 같은 시설이어도 자유가 나은 거야. 이해되시겠죠?
이게 자유라는 게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패트릭 헨리가 이 얘기를 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우리 법도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고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아무리 그 뒤가 어려워져도 아무리 힘든 상황을 겪어도 힘들더라도 자유가 있는 게 낫다라는 거지. 마치 나처럼 그 좋은 시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좋고 점호 있고 자유 없는 것보다 시설이 똥이더라도 구리더라도 자유가 있는 편이 낫다는 거지. 여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감을 해요. 더구나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해요. 커먼센스, 상식이라는 책을 펴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상식은 뭐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우리가 지킬 법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낼 세금도 우리가 직접 정해야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지킬 법을 정하고 우리가 낼 세금을 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비상식적이다. 상식에 어긋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저항을 하자.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군대와 식민지의 민병대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륙회의에서 이제 조지 워싱턴이라는 인물을 총사령관으로 선출을 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워싱턴이고요. 나중에 이제 미국의 최대 대통령이 되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독립선언서예요. 그래서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계몽사상이 뭔지는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거예요. 자유, 평등, 그리고 행복추구권, 저항권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포함하는 문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영국의 식민지로 지내지 않겠다. 우리는 독립을 향해 나아가겠다. 투쟁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놀랍게도 미국이 이기게 됩니다. 미국 승리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물론 미국인들이 잘 싸운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요. 일단은 총사령관 역할을 맡았던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영리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장군으로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기도 하고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요. 왜냐하면 내심 영국을 싫어하는 나라들이 되게 많았거든. 일단은 미국이 아메리카 지역을 놓고 영국이랑 식민지 경쟁에서 졌던 나라 어디예요? 혹시 기억나요? 여기 프랑스거든. 그다음에 나중에 배울 내용인데 네덜란드도 영국의 항해법이라는 게 있어요. 항해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네덜란드는 무역 중개업으로 돈을 많이 번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나라가 B 나라에 수출을 해요. 그럼 그 택배업을 해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배달하는 배달부인 거지. 배달부. 이 배달부 일을 해서 배달 수수료로 돈을 많이 번 게 네덜란드예요. 그러니까 국제 사회의 쿠팡맨이라고 볼 수 있지. 이해 되시겠죠? 근데 영국이 어떤 그러니까 올리버 크로멜, 그러니까 크로멜 청교도 혁명 때 크로멜이 지배를 할 때 어떤 법을 내리냐면 이게 항해법인데 영국 본국의 배나 거래 상대의 배 아니면 교역을 하지 않겠다. 즉 중간에 배달부를 쓰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배달부 역할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네덜란드가 장사가 확 안 되겠죠. 그래서 네덜란드도 영국의 미움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었죠. 영국을 미워했었던 거지. 그리고 요 나라 영국한테 무적함대를 파괴당했던 어디예요? 에스파냐잖아. 기억나시죠? 이런 나라들이 이제 영국을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움들을 받아서 미국이 이기게 되고요. 그래서 영국은 13개 지역의 식민지의 독립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783년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독립 이후에 미국을 보면 이제 각 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연방헌법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주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또 이 모든 주들을 합쳐놓은 연방정부의 권한도 강하게 유지하는 그런 형태의 법을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워싱턴을 초대해서 초대가 아니라 워싱턴을 이제 미국의 첫 번째 초대 대통령으로 뽑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아까 사진 봤었죠? 조지 워싱턴이었죠. 독립전쟁 당시 미국군의 총사령관을 맡았었던. 그다음에 입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게 되죠. 입법부는 뭐예요? 법을 만드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겠어? 여기 이제 의회, 국회죠, 국회. 그다음에 사법부는 뭐예요? 검찰이나 법원 이렇게 이미 있는 법을 적용해서 재판하는 게 사법부죠. 그다음에 일반 정치를 하는 행정부. 이렇게 기본적으로 원래 민주주의는 삼권 분립이죠. 아마 배운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으로서 아메리카 합중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민주주의의 기본이죠. 이렇게 행정부, 그다음에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인 거죠. 입법부는 국회고,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장이고요. 사법부의 수장은 보통 이제 대법원장을 얘기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건 사상이 민주주의인데 왕이 없는
왕이 없는 형태의 정치를 공화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민주주의이자 왕이 없는 나라, 즉 민주공화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아메리카 13개 주의 연방이기 때문에 합중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지금 미국을 영어로 쓰면 USA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의 스테이트 주들의 유나이티드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메리카 합중국 이런 식으로 건국이 됐고요. 이 삼권 분립을 처음 주장했던 사람은 몽테스큐에라고 하는 계몽주의 철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법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이제 삼권 분립을 처음 주장하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그다음에 북부의 여러 주에서 노예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네, 이 노예제 폐지하는 얘기는 나중에 나올 얘기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혁명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시민혁명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민주주의 국가, 시민이 국가의 중심이 되는, 시민이 국가 정치의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런 시민혁명으로서의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국가의 주권이 왕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고, 왕은 아예 미국은 있지도 않죠. 어쨌든 국가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밝히고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실현했다. 그다음에 영국으로부터 식민지였다가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을 이루어냈다는 그런 독립운동으로서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나 이런 다른 유럽의 여러 시민혁명들에게 의미를 전달했고요. 그래서 다른 유럽 여러 나라들이 시민혁명을 일으킬 수 있게끔 영향을 줬고요.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줬다.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면 남아메리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요게 미국이잖아요. 요게 이제 멕시코부터 여기 칠레까지 여기가 이제 남아메리카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 나라들이 대체로는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을 거 아니에요. 기억나시죠? 요게 지금 아프리카잖아요. 포르투갈은 요렇게 갔고 에스파냐는 이렇게 왔었잖아요. 그죠? 여기 브라질은 이제 포르투갈 식민지고요. 나머지가 다 에스파냐 식민지인데 어쨌든 요 나라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독립혁명이 영향을 줬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